자, 변호인입니다. 자, 변호인. 자,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한다.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의 보조자를 말한다 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존재 이유를 보면 검사와 피의자, 피고인 사이에 무기 평등의 원칙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검사는요, 법 전문가죠. 그리고 검찰 조직이 움직입니다. 반면에 피의자, 피고인도 여기에는 일부 법 전문가도 있게 하겠지만 아무래도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검사와 맞짱 뜰 수 있는 법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무기 평등의 원칙, 즉 실질적 당사자 대증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변호인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은 됐고요. 자, 변호인에는 사선과 국선이 있는데 사선부터 봅니다. 자, 선임권자. 자, 30조 나와 있죠. 피고인 밑줄, 피의자 밑줄.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 피의자를 고유의 선임권자라 부르고, 자, 이 항을 보면 법정 대리인, 법 동그라미, 배우자 동그라미, 배 동그라미, 직 동그라미, 형 동그라미 세트죠. 법배직형, 우리 형소 1에서 법배직형 많이 배웠어요. 법배직형도 이 피의자나 피고인과 독립해서, 독립이란 말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 독립대리권이다. 자, 3번 체크하시고, 자, 독립대리권입니다. 그래서 법배직형은 흔히 우리 가족이라 부르죠. 요 법배직형은 이제 선임 대리권자예요. 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게 선임권만 갖고 있지 해임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고인, 피의자 의사에 반하여 법배직형이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선임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됐고, 그리고 법정 대리인은 이제 부모를 말하고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내연녀는 탈락입니다. 자, 직계 친족, 할머니,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요. 형제자매 됐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선임을 하죠. 말씀드렸듯이 법조문에 독립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독립대리권이기 때문에 본인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시고요. 자, 조문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30조 1항 피고인, 피의자, 30조 2항 법배직형, 이 외에는 안 돼요. 1항, 2항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판례도 나와 있는데요. 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방금 읽었던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30조 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된다. 한정. 그 외의 자는 안 된다고요. 따라서 이들로부터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 안 돼요. 그치? 이 외에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직계 형제자매로부터 위임받은 자, 그렇죠? 피고인, 피의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안 돼요. 오로지 요 사람 외에는 일절 안 됩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자는 대리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죠.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의 대표자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그 자가 제3자라면 이 자도 안 돼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됐고요. 자, 두 번째 피선임자입니다. 자, 31조.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는 거죠. 일단 끊고요. 이게 원칙인데요. 대법원 그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문 잘 읽어보시게 되면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라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1심, 2심 법원을 말하죠.
따라서 대법원은요, 이것은 상고심이기 때문에, 이건 상고심이거든요. 법률심이에요. 법률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법률심입니다. 법지식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밑에도 나와 있지만 변호사 중에서 선임을 해야 돼요. 자, 됐나요? 그것이 밑에 386조에 나와 있는데 상고심이 이제 대법원이거든요. 대법원에는 변호사 아닌 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수혜에는 제한이 없어요. TV에서 많이 봤죠. 박근혜 대통령, 삼성 이재용 회장, 또 누가 있었지? 뭐 조국, 뭐 이재명, 몇십 명씩 되잖아요. 그래서 수혜는 제한이 없어요. 3인에 한한다 하면 틀려요. 이 3인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 밑에 요 대표 변호인에서 요 사망 때문에 그래요. 대표 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3인 동그라미. 맥시멈 3인이기 때문에 3인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자, 변호인 수혜는 제한이 없는데요. 자,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우리 법은 대표 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조문을 가보면 수인의 변호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고인,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철회 변경도 할 수 있고 또는 신청이 아닌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도 대표 변호인 너무 많다. 변호인 너무 많다. 대표 변호인 몇 명 정하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역시 철회 변경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 변호인 지정 철회 변경은 신청, 직권 모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항, 2항을 묶으시고 자, 됐습니다. 이제 4항 갑니다. 자, 대표 변호인에 대한 통지, 서류의 송달은 그렇죠? 만약에 변호인이 한 10명 된다고 치면 그 중에 한두 명이 받잖아요.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법원 검찰로부터 받잖아요. 그러면 대표 변호인이 받으면 이것은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사무처리 신속에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읽었던 1, 2, 3, 4 요 4개의 조문은 피의자, 지금까지는 피고인이었죠. 피고인은 이제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재판장이 이제 개입을 해서 뭐 직권으로 지정 변경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피의자는 공판이 열린 게 아니죠. 아직은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검사가 재판장이 하는 일처럼 검사가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요 피의자에 대한 이 수인의 변호인이 있을 때는 검사가 지정하는데요. 이때 이 지정은 기소가 된 후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다음 조문에 보면 나와요. 여기 나오죠? 규칙 13조 4를 보면 방금 읽었던 5항의 조문은 대표 변호인의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소 후에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때에 공소장에다 플러스 요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첨부해서 같이 이제 법원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다시 와서 자, 지정 철회 그리고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게 원칙인데요. 공판정일 때는 구술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지정 철회 변경은 만약 피고인 피의자 신청이 들어올 때는 검사나 대표 변호인에게 통지하면 되고 끊고 그리고 피고인 피의자가 아닌 변호인 신청이 들어오거나 또는 직권에 의할 때는 피고인 피의자 검사에게 통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없죠? 보세요. 피고인 피의자 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인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대표 변호인 그리고 검사는 당연히 모르는 것이고 검사와 대표 변호인에게 통지하면 되고요. 변호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피고인 피의자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피의자에게 당연히 보내고 검사에게 당연히 보내는 건 맞고요. 그쵸? 직권에 의할 때에도 피고인 피의자 검사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13조 5를 볼게요. 자, 13조 규정은 대표 변호인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 13조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효력이 있다. 끊고 다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다른 의사 표시를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똑같죠? 조문이. 요 13조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끊고요. 밑에 각주를 가보면 요 사례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사례를 갖고 설명드려 볼게요. 자, 사기죄로 공소 제기됐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그러면 요 사기죄에 관하여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선임을 했다. 1,000만 원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횡령죄가 또 발견된 거야. 그래서 횡령죄가 추가된 거야. 그러면 여기도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사기죄로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횡령죄가 또 플러스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도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변호인이 이것도 내가 해줄게. 뭐 당신 내가 사정을 뻔히 아는데 뭐 내가 돈 달라 하기도 미안하고 이건 내가 그냥 서비스로 해줄게 라고 하면 이 변호인이 이 사건 두 개를 다 같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 자,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무슨 사건? 사기죄지. 사기죄 사건에 관하여 요 변호인 선임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동일 법원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또 다른 사건. 그 사건이 뭔데? 횡령죄에 대하여도 그 변호인이 두 개의 사건을 다 맞는 거야. 사기죄 사건도 맞고 변호인 사건, 횡령죄 사건은 내가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그 서비스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 동일 변호인이 선임된 거야. 근데요, 변호인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건 액수가 커서 내가 서비스로 당신 사정을 봐서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데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오히려 사기죄보다도 형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액수도 크고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다른 의사표시가 뭐냐면 1,000만 원 더 내라 이거예요. 1,000만 원 추가 내라. 이것도 내가 많이 깎아준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자, 이런 의사표시가 있으면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이것도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데 다른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돈을 더 내라. 그쵸? 내기 싫으면 뭐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의사표시라는 말이 돈 더 내라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다. 그쵸?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돈을 더 내든지 싫으면 딴 사람 사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선임의 방식 보죠. 자, 조문 가보면 선임은 심금마다 해야 돼요. 심금마다 변호인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 선임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임계라고 하죠. 선임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선임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사본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본을 제출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죠. 문서죄가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리고 올라가 보면 변호인 선임은 심금마다 해야 된다. 그리고 연명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 심금마다 제출한다고 하여 이것을 심급대리라고 해요.
그래서 1심에 공소가 제기되면 1심 법원에 요 변호인 관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2심으로 가게 되면 2심에서 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 제출했다고 해서 2심까지 바로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원마다 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본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큰일 났죠.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 원본을 첨부를 했는데 이 원본 첨부가 정식 재판기간 청구가 된 기간 이후에 제출된 거예요. 그랬다면 치유가 되나? 추후 보완될 수 있나? 안 돼요. 그때는 추환이 안 된다. 그래서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하자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유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적법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질 보죠. 판례 나와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뒤에서 끊고요. 여기서 끊고요. 국선 변호인 선정 뒤에 나올 텐데요. 국선 변호인 선정은 사법상 계약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행위입니다. 재판행위. 그래서 양자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올라가 보면 변호인 선임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민법상의 위임계약과는 다르다. 따라서 나중에 이 위임계약이 무효 취소된다 할지라도 선임에는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여기까지 합니다.